그리고 하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윗집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진짜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반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신나게 떠들다 보니 편한 마음에 반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혹시 반말이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 투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산 지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첫 1년 차 때 저희 부모님이 놀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다른 아파트에서 살 때였고, 그 이후로는 이런 시국들이 터져가지고 한 번도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없어요. 제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영상통화할 때 살짝살짝 저희 집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빠가 그렇게 제 영상을 돌려보신다고 하는데, 좀 콘텐츠를 하나 더 추가해서 좀 지루한 걸 좀 덜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집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우스 투어 한다고 해서 집을 막 대청소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시기에 집 꼴이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보시죠. 일단 여기가 현관이에요. 중국 현관은 신발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오거나 신발을 밖에서 벗고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을 밖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밖에서 벗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질색팔색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 고마운 게 내가 하자고 하면 다 따라주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만이 많아, 거기에. 아무튼 저희 현관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중문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중국이 기름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기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방에 문을 설치한 것 같아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중문이 없는 주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주방은 딱 따로 있는 공간이에요. 주방이 딱 이래요. 여기 스토브랑 있고 여기 팬 있고, 그리고 창이 나와 있는 게 보일러실이에요. 간접 조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어두워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카메라용 조명을 위에 따로 설치했다니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냉장고도 신기한 게, 중국 냉장고는 좀 지저분한데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냉장고 칸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칸이 냉동실이거든요. 냉동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난리 났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답답해 보여서 제가 이거 남편한테 떼달라고 해가지고 문 떼버렸거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따로 사가지고 식기라든지 이런 거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고요. 주방이 너무 좁은데 이 식기세척기까지 놓으니까 진짜 주방에서 요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는 칸이 요거가 다야, 진짜. 수납 공간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도 여기 웬만하면 수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수납하고 있고, 저희 양념도 이 불가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렇게 수납장이 따로 있긴 한데 되게 활용하기에 너무 좀 제 기준에 되게 난감한 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고, 여기 중국에는 항상 어떤 아파트를 가도 내가 이걸 안 본 적이 없어. 모든 주방에 이런 적외선 소독기가 있는데, 이 공간 낭비 아니에요? 공간 낭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물기를 잠깐 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릇을 놓는 이 식기건조대처럼 쓰고 있긴 한데, 얘가 물때가 너무 자주 끼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너무 일이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문화 차이인가 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냄비들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냄비나 그릇, 접시 이런 거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가 저의 주방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렇게 나가면, 맞다, 선풍기를 바로 앞에다가 놓은 게, 여기 주방이 온열이나 냉방장치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워 죽고 여름에는 더워 죽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풍기를 앞에다 설치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서 나가면, 원래 여기가 식탁을 놓는 다이닝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해가 안 들어요. 아침에도 이 불로만 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 주방에 요리할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을 사서 주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좀 작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김치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치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 냄새가 다른 음식에 배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 근방에서 케이크를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이들 생일 때 남편 이제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케이크 보관하거나 하는데 한 냉장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컨 냉장고를 사가지고 얘는 그 케이크나 이런 냄새가 배기면 안 되는 음식들 보관하는 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이 TV라든지 TV장, 소파, 세탁기, 냉장고 이런 기본적인 거 다 풀옵션으로 집주인이 마련을 해주고 진짜 세입자는 몸만 들어와서 사는 시스템이거든요, 중국은. 근데 옛날에 소파가 하얀색 소파였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집 재계약하면서 소파는 우리가 고르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케아로 소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붕어들. 남편이 유치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유치원 반 애가 얘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왔는데 짧게 말하면 남편이 받아오지 않으면 얘네는 그냥 변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입장이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저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남편이 혼자 물 갈아주고 밥 주고 다 하는 애들인데 징그러워. 저는 별로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복도가 나오는데요. 저 앞에 저렇게 거울을 붙여놓은 건 저의 아이디어였는데 아주 큰 실수지. 왜냐면 거울이 좋은 걸도 아닐 뿐더러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밤에 화장실 사용하러 나올 때 약간 놀래. 그래서 아주 멍청한 생각이었다. 이 교훈이지. 이제 다시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네. 아무튼 이 복도에서 첫 번째 나오는 방입니다. 첫 번째 이 방은 원래 손님 방이었는데 여기가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이닝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건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식탁이라든지 이런 장 같은 것도 다 집주인이 해준 거고, 저 하얀 장은 떠나는 선생님들한테서 얻어온 거예요. 이제 집 이제 비울 때 본인들이 산 것들은 팔거나 처분하는데 저거 저희 친구 선생님한테 아주 싸게 샀습니다. 오늘 공기가 정말 안 좋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앞에가 바로 나무들이 빽빽한 공원 같은 곳이어가지고 아주 뷰 맛집이죠, 여기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페인트 바이 넘버 보면은 이렇게 다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5번이다 그러면 5번 색깔을 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색깔만 칠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저나 남편이나 팟캐스트라든지 오디오북 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이렇게 페인트 바이 넘버 색깔 칠하기 하고 있으면은 아주 힐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다 페인트 바이 넘버로 한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썬룸에서 딱 나오면 저 그림도 저희 남편이 최근에 페인트 바이 넘버로 한 거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곳은 화장실. 화장실도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간접 조명이어서 되게 어두운 편이에요, 약간 집이. 화장실도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거 세면장, 싱크대 이런 것도 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집집마다. 그리고 딱 나오면 페인트 바이 넘버. 그리고 여기가 무시가 엄청 덥고 엄청 습해. 근처에 타이후라고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너무 습해서 제습기를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약간 한국 아파트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지금 여기가 여기 갈색 보이시죠? 이게 다 곰팡이 같아요. 항상 제습기를 저 바로 화장실 앞에다가 틀어놓는데도 이렇게 곰팡이들이 쓸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오늘 집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좀 이따가 사람이 와서 볼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안방입니다. 그 중국 아파트는 다 이런 식으로 창가에 앉을 수 있는 이런 거가 다 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런 게 있어. 진짜 그게 좀 신기해요. 그리고 저기 옷장. 네. 별거 없습니다. 우리 안방은. 그리고 아주 가관인 저희 창고방. 여기는 진짜 해가 거의 안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해가 저 구름 사다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해가 쨍쨍하지 못해요. 불을 켜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창고룸으로 쓰고요. 옷방, 네, 이런 걸로 씁니다. 뭐 별거 없죠?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국에 산 지가 4년 차고 뭐 지금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못 간 지가 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서 뭐가 신기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신기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맞다 이런 부분이 나도 처음에 신기했었지 이런 걸 좀 다시 느낄 수 있게 그리고 하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며칠 전에 싸운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윗집에 애가 한 3명이 사는 것 같아요. 애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지 모르겠고요. 할머니 확실히 사시고 할아버지 소리는 못 들은 지 꽤 됐다. 그리고 애 셋이 살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뛰는 거야. 진짜 너무 뛰어. 애들이 뛰는 거 이해해요. 나도 평생을 내가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리고 남편은 또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뛰어야지 하는 거에서 굉장히 소리에 관대하거든요. 근데 막 밤 10시 넘어서도 막 뛰고 뭐 아침에도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서 막 뻥뻥뻥뻥 이런 소리 때문에 깼어요.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 뛰는 거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 밤 한 7시, 8시 넘는 시간에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내가 이 앞에 계단에서 만났는데 여기 집주인이세요? 이랬는데 아 우린 아니야 이러는 거야. 내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는 아니래. 이거 뭔 소리야? 아무튼 그 아내한테 내가 이 집주인이냐고 내가 다시 물어보고 나서 이 집에서 아이들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기네 집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자기도 본인이 지금 집에 들어가는 상태이면서 집 상태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네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어쨌든 간 내 의견을 피력을 했으니 조용히 하겠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 그 아내가 내 남편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나 봐요. 혹시 우리가 윗집에 사는 것 같은데 내 연락처를 추가를 해라. 그리고 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내가 조용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그랬지.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은 아니래. 그래도 좀 조용히 노력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한동안 잠잠하고 그래가지고 안심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뻥뻥뻥뻥 하면서 진짜 뛰는 소리야. 이거는 진짜 빼박 뛰는 소리야 애가.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집 아내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지금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줄 수 있냐 라고 연락을 했는데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우리 집은 지금 다 외출해 있는 상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했다는데 그럼 이 소리가 옆집에서 나는 소린가 어디서 나는 소린가 이걸 어떻게 찾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한 9시인가쯤에 올라갔어요. 진짜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보려고. 근데 윗집에서 나는 소리야. 노크를 하고 봤더니 애들이 막 뛰고 있어. 지금 뛸 준비를 하고 있어 소파에서.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위층에서는 분명히 집 전체가 외출을 했다고 했는데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나 해가지고 혹시 위층에 사시지 않으세요? 했는데 위층에 사는 게 맞대. 그래서 내가 지금 위층에 올라갔는데 할머니랑 애들 둘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랑 내 남편이랑 뭐 누구는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네가 내는 소리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위층에 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좀 시켜달라는 건데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는 거.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니까 남편이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나 그거에 또 열받아가지고. 아무튼 지금 윗집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우리 옆집 있잖아요. 저희가 식물을 시키면 일회용 화분에 와요. 그 얇은 플라스틱. 그래서 그거를 이 다른 화분에 옮겨놓고 그 화분을 문 밖에 잠깐 내놨었거든요. 사실 잠깐은 아니야. 그래. 한 3시쯤에 내놨으니까 저녁에 한 7시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그거 같이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서 남편이 거기다가 내놨는데 그날 까먹었나? 까먹었다. 그날 바로 안 내버렸어. 우리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야. 근데 들어봐요. 그날 9시에, 밤 9시에 문을 두들기는데 중국은 똑똑똑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기다리질 않아. 그래서 밤에 9시에 영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우리 놀라가지고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이 바로 옆에 집 사람이 여기다가 밖에 쓰레기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그걸 쓰레기를 들여놨어. 근데 그 쓰레기가 정말 그 플라스틱 얇은 화분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마른 잎, 죽은 잎들 몇 개 들어있었어요. 근데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았지. 우리 잘못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음날부터가 아니고 그 전에도 사실 그랬어. 떡하니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랑 이런 거 바로 다 문 앞에다 냅둔 거야. 진짜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진짜 이해 안 돼.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자기네들 집 쓰레기는 바로 문 앞에 놔둬.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 문 앞에 놔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참 중국에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썰들은 제가 좀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은 저희의 집을 보여드렸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올 때가 됐으니 점심을 만들